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중요한 것은 범자유 진영이 내부 싸움으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신구 권력 충돌이라고들 한다. 윤석열 새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3월 28일의 만남을 앞두었던 불화가 그것이다. 이 충돌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야 싸움인가? 보수 진보 논쟁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인가? 다 아니다. 이 충돌은 극좌 전체주의 혁명 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범자유연합 사이의 무혈내전이다. 그래서 주사파 등 극좌 전체주의 혁명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체제 변혁을 꾀해왔다. 미선이 효순이 사태, 광우병 사태, 촛불 사태가 그런 유형의 얼렁뚱땅 혁명이었다. 이 충돌에서 주사파가 노리는 건 윤석열 새 대통령이 미선이 효순이 사태,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태, 촛불 폭난 때처럼 또 휘청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번엔 두 번 다시 그런 꼴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범자유 진영이 지나친 내부 싸움으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유 세력 각파는 물론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성이 자칫 자유 진영 다른 의견에 대한 적대적 불관용으로 가면 그건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것에 서로 다른 의견을 표할 수는 있다. 다만 담담한 의견 개진일 수만은 없을까? 어떻게 이룩한 3월 9일 대선 승리였나? 5월 10일 자유주의적 민주화 혁명의 출범을 어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을 일단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자유진영 다른 견해들의 존중을 표하면서 러시아 심판차르 푸틴, 중공 심판 진시황 시진핑의 동방전제에 격하게 반대한다. 티베트 자유인들의 인권과 독립 멸망에 대한 중공의 잔인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신장 위구르 민족을 억류한 직업교육이란 이름의 중공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라. 홍콩 민주화 시민의 전폭적 성원을 보낸다. 그들에 대한 시진핑의 야만적 포갑을 규탄한다. 중국계 거주자들이 한국 체제 투쟁에 편승해 주사파 혁명꾼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 불법적 내정 간섭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아시아 자유인들에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일어나자, 연대하자, 싸우자, 이기자, 문명화를 전체 아시아로 전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 문명과 전체주의 야만의 충돌. 치열했던 3월 9일 대선이 끝났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신승이었다. 예상이 빗나갔다. 그 원인을 두고 여러모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월 9일 대선 선거 전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에 이루는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북한도 자극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실 대다수 서구 언론 등이 전망했듯이 단기간에 우크라이나의 항복으로 끝났다면 그런 논리가 한국의 대선전에서 위력을 발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이 이미 아니었다. 더욱이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문명적 가치가 무력으로 직접적 침공을 당한 사태였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서구 각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코미디언 출신의 초보 정치인 운운하는 비웃음이 있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최고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다. 더욱이 그는 집권한 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언급하며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발전하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성장 발전을 알고 흠모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 문명인 서구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단순한 초보가 아니었다. 자유민주 문명의 가치 수호와 관련된 문제.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신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격돌이 문명적 가치, 이념적 가치에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단지 선거만 끝났을 뿐이다. 가치 수호를 위한 싸움은 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자유민주 문명의 선봉이 된 독일.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연방의회 특별회의에서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었다. 2월 27일 베를린 시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시위가 있었다. 50만 인파가 집결했다. 독일의 전임 메르켈 총리는 매우 친러시아적이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관을 설치해 대량으로 수입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덕분에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메르켈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독일과 러시아의 그 사이 좋은 동반관계가 깨졌다. 메르켈은 나토 방위군 담금도 마지못해 올렸었다. 그랬던 독일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설 뿐 아니라 독일 국방비를 전체 GDP의 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독일이 서구 진영 수호의 전면에 나선 셈이 됐다는 것이다.
독일은 서구 근대 문명 발전사에서 보면 후발국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영미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성장한 경우가 아니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했다. 그 정서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는 전체주의적 폭주의 극한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반동으로 향하는 러시아. 하지만 러시아는 거꾸로 갔다. 푸틴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에는 극우 이데올로그들이 바로했다. 이들은 서구의 자유민주 문명을 타락으로 본다. 러시아는 과거 비잔틴 제국 문명을 상속한 나라이며 그 전통으로 복귀하는 게 옳다고 주창한다. 러시아 정교회와 차르 통치가 정교일치로 하나가 되어 지켰던 정신문화 회복을 말한다. 소련 시절을 위세를 떨쳤던 영광스러운 시대로 여기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위협적으로 힘을 행사하려는 행태가 나타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네오나치를 운운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서구 세계 도처에는 네오나치가 조금씩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유의미한 사회적 정치적 세력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나치에 버금가는 극우 민족주의 국가주의 정서가 팽배한 나라는 사실은 다름 아닌 러시아다. 러시아는 자유민주 문명 국가로 재탄생하고 성장하는 데 실패했다. 푸틴 러시아의 정치 문화는 반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승리는 낙동강 방어선일 뿐.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동유럽 지역 이상으로 긴박하다. 동아시아는 지금 점점 더 고위험의 화약고가 돼가고 있다. 중공은 중국몽을 앞세우고 옛 중화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며 나서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에 편승하려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그 폭주는 일단 저지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다. 비유컨대 이번의 승리는 낙동강 방어선일 뿐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겨낼 것이다. 자유민주 문명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게 이 문명의 본질적 특성이다. 하지만 이 근대 문명은 위대한 성취다. 그리고 일사불란한 전체주의보다는 더 강하다. 이길 것이다. 그러나 위협에 맞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자유민주 문명은 승리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